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7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쭉 보니까 일요일 마침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웹서핑도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소개받았던 책들도 쭉 읽고 하면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머니투데이 더 300에 보면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번 21대 서울 강남병에서 당선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친동생이죠. 전 통계청장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계청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 유경준 의원이 이번 21대 총선,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부정선거 없음 98.4%, 문제는 선관이다. 유경준 의원은 미베인, 많이 인용하고 있죠.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완전히 틀렸다. 일부 보수층에게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민경욱 전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근거가 된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대 교수의 워킹 페이퍼를 반박하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엉터리지만 부정선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미베인 교수가 사용한 우리나라 21대 총선 데이터의 적절성을 판단해 본 결과 3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내용은 시군구, 투표구 해외, 사전투표 등이 서로 행정적으로 독립적이 아닌데도 분석 유닛 단위에 포함시킨 점, 사전투표는 독립적인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관찰될 수 없는데도 잘못 계산된 사전투표 유닛의 투표율을 추정에 포함하는 점, 세 번째, 사전투표 유닛이 과대 추계된 투표율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한 점 등이 문제점이다 지적을 하면서 유경준 의원, 전 통계청장입니다만은 유경준 의원은 논문에서 선거 결과 데이터를 재구축해 부정선거 조작 가능성 등을 한번 예측해 봤다고 합니다. 유경준 의원의 그 논문에 따르면 전국 3,485개 읍면동의 투표율, 관내 사전투표 플러스 당일 투표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율을 사용해 베이지안 추정, 이거는 확률을 빈도가 아닌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통계적 추론 방식이라고 합니다. 방법이라고 합니다. 추정 결과 부정선거 없음 확률은 98.4%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경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 300과의 그 통화에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유경준 의원은 부정선거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경준 의원은 아무래도 학자 출신답게 자신의 이번 논문도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부분은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부정선거 이슈를 통계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간 투표자들의 경향성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즉 선거구별, 투표구별, 연령별, 성별 등 사전 당일 투표자의 세부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라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따라서 선거에 관해서만큼은 먼지만큼 작은 의혹도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보면은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병 이번에 당선된 유경준 의원은 경제학자답게, 통계학자답게, 또 전 통계청장답게 보면 부정선거 없음이 98.4.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이 통계학적으로는 1.6%라는 거죠. 이런 부분, 아까 유경준 의원의 이야기대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먼지만큼 작은 의혹이라도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보면은 지금 민경욱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경욱 전 의원 등 보면은 현재 한 25군데 이제 본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재검표가 이루어지겠죠. 재검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은 분명히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사전투표라는 것이 당일 투표는 수요일날 투표하는데 사전투표는 그 나흘 전인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투표한 사람 토일 월화 나흘 동안에 일어난 그나마 14일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나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든 그런 상황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아주 잘못된 전체적으로 좀 당일 투표 대 사전 투표가 4대 당일 투표가 6 사전 투표가 4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기회에 사전 투표 이 부분을 갖다가 당일 투표를 이틀을 하든지 원래 사전 투표라는 것이 옛날 군대 간 뭐 부재자 투표 이런 개념인데 뭐 묘하게 되어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심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전 투표 문제는 제도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마침 보면 제 아는 분이 이런 책을 보내왔어요. 지구와 에너지라 그래갖고 이제 보면 이 지구와 에너지라고 이게 보니까 뭐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보니까 이 편집인이 박기영 씨라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학 보좌관인가 과학기술 보좌관인가 했던 그 순천대가 교수입니다. 박기영 교수가 있고 편집위원회는 보면 보수와 진보가 고루고루 섞여 있습니다. 또 보수 논객 중에 한 사람이 전영기 지금 중앙일보 대기자죠. 칼럼니스트도 지금 편집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지구와 에너지라는 이번에 2020년 서머 그러니까 여름 온 거 보니까 아마 이게 개간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한국아이닷컴 상무 겸 뉴스본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인 김광덕 기자가 2022년 대선에서 시계추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제목으로 이번 4.15 총선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상당히 보면 과학적인 이 내용 칼럼이 아니죠. 이 한 원고지로 한 70페이지 한 50페이지 60페이지 가량 되는 아주 장문의 내용인데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번에 코로나는 5갈래의 물결로 여야의 승패를 갈랐다 하는 내용입니다. 5갈래. 첫 번째, 코로나19는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이슈를 갖다가 이른바 정권 심판을 비롯한 모든 이슈를 잠재웠고 심지어는 투표 당일까지 깜깜이 선거를 만들어버렸다. 두 번째, 이 코로나19는 이번에 국난 극복론, 즉 흔히 얘기해서 정치학 용어로는 국기 결집 효과라고 합니다. Rally round the flag effect라고 그래서 국기 아래 모이는 Rally round the flag effect 국기 결집 효과를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전시사변적 상황에서는 뭐 집권 세력에게 조금 우호적인 표를 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무슨 우리나라가 처음에 문을 갖다 여니 중국한테 입국하는 걸 제한을 갖다 하니 마니 다음에 나중에 마스크 대란났습니다만은 3월 들어가면서 방역 모범 국가 물론 방역 모범 국가를 갖다가 만든 데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특히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우리 메르스 사태 때 38분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차곡차곡 방역 모범 국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과실을 갖다 오롯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따자신 거죠. 특히 보면 이 김광덕 기자의 글에 보면 3월 24일 저도 깜빡했습니다만 3월 24일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평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부각된 데 대한
뭐랄까 정부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도 여야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투표율의 증가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하는 마음에 보면 특히 사전투표에 보면은 뭐 젊은층 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예를 들어 60대 70대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전투표에 참가했고 사전투표율 증가가 지난 4년 전에 58%였던 투표율을 전체적으로 66.2%까지 끌어올려서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왔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그야말로 선거 그 막바지에 보면 계속하다 결국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강덕 기자가 쓴 이 글에 보면은 저도 깜빡 놓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투표 이틀 전에 7세 이하 어린이 263만 명에게 아동 돌봄 쿠폰 40만 원씩 일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세 이하 어린이를 갖다가 데리고 있는 층들이 대충 30대 또 40대 초반 아니겠어요? 30대 40대 초반에 이런 층들의 입장에서 263만 명의 어린이 부모에게 부모 둘이니까 263만 명 어린이 둘이면 얼추 500만입니다. 그것도 그 아동 돌봄 쿠폰 40만 원씩 그야말로 21세기형 고무신 선거죠. 뭐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선거 이미 그 들어가기 전부터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있는 곳에서는 뭐 음으로 양으로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다 일단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한 얘기로 뭐 사실상 매표행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들이 흔한 얘기를 우리말에 뭐 소금 먹으면 물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뭘 먹어놓으니까 그래도 먹어놓고 찍더라. 예전에 뭐 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먹을 건 먹고 찍은데 뭐 다른데 제대로 찍자 그랬는데 이번엔 먹을 거 먹고 준 데다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광덕 그 논설실장은 보다 근본적 원인을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참 보면 꼼꼼하게 잘했어요. 이걸 갖다 출구조사를 갖다가 갖고 한번 이걸 비교해봤습니다. 뭐 출구조사, 그러니까 뭐 그 당일 투표죠. 사전 투표에는 출구조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 출구조사 KBS 중심으로 출구조사했는데 60대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는 오히려 보면 민주당이 통합당을 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승패를 가르는 50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합친 것이 180석입니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받은 것이 103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받은 표수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1,400만 표, 49.9%입니다. 통합당 1,200만 표, 41.5%입니다. 즉 의석수는 163대 84 지역구 기준이니까 더블 스코어입니다만은 163대 84입니다만은 실제 표 자체는 49대 41, 49대 4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말씀드리냐니까 출구조사 50대가 놀랍게도 전체 투표율과 같습니다. 50대가 민주당이 49.1, 통합당이 41.9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 50대, 통상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만 해도 50대가 보면은 아직까지 저도 그때 50대였으니까 보수 성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안정희구 세력이고 그랬습니다만은 2012년 50대는 이미 60대가 다 되었고 2012년에 40대들이 이제 50대가 된 거예요. 지금 50대들은 바로 386 운동권 세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50대가 똑같아요. 50대가 지금 59 하면 81학번 아니에요? 80학번인가요? 그러니까 386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예전에 전통적으로 40대 대 5, 60대 이상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제는 20대, 30대, 40대, 50대 대 60대, 70대로 나누다 보니까 이미 구조 자체, 이른바 선거 지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또 근본적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제입니다. 왜냐니까 통상 당일 투표만 있고 부재자 투표만 있을 때는 젊은 층들은 투표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사전투표 그것도 이틀씩이나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보면 아무래도 보수한테는 불리한 그런 선거 지형이 되었다. 또 보다 또 근본적 원인으로 세 번째, 통합당이 자기한테 더 씌워진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못했다. 지금 통합당에 보수정당에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선거를 통해서 더 씌워진 뭐 기득권 세력이다, 밉상이다, 영남, 강남 세력이다, 부자다, 늙은 꼰대다, 웰빙 정당이다, 수국골통이다.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네 번째, 이게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야당이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낙제점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2008년, 물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직후입니다만은 그때 그것도 그거지만은 MB 때 2008년 총선 때는 뉴타운 공약을 갖다가 당시 한나라당이 내걸었죠. 그래서 흔한 얘기로 야당, 그 당시 야당의 철옹성 같았던 요즘 노동왕이라고 그러죠. 노원, 도봉, 강북. 노원이 가불병, 도봉이 가불, 강북이 가불, 성북이 가불. 뭐 이랬습니다. 그 노도강, 노도강성, 노도강성에서 제 기억에 노도강성, 노원셋, 도봉둘, 강북둘, 성북둘 9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딱 한 성 먹었습니다. 최규식 의원이라고 지금 어디 우크라이나 대상 가고 있는데 한국일보 기자의 최규식 의원이 강북, 지금 현재 박용진 의원 지역 거기에서 당선되었고 단 한 번도 보수정당이 이겨보지 못했던 노원의 가불병 다 쓸었죠. 다음에 도봉 갑을 다 쓸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도봉 갑에서 국회의원 빠지를 단 사람이 바로 요즘도 열심히 정치 평론하고 있는 신지호 의원입니다. 강북 갑을 다 쓸었습니다. 강북 갑 쓸었고 성북 갑을 다 쓸었습니다. 즉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보면은 결국 이런 근본적 원인하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큰 태풍이 몰아치면서 결국 이번에 사실 득표수로는 49대 41이지만 표수로는 의석수로는 지역구 의석수로는 163대 84라는 더블 스코어로 진 것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 계속 조만간 부정선거 논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밝혀져야죠. 그러나 그것만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곧 다가올 대선, 또 지방선거를 갖다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김광덕 오늘 논설실장이 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갖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시사받는 바가 참 큽니다.